패션 디자인의 법적 보호. 최근 한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 디자인 등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유럽 등에서 높아지고 있다. 차제의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패션 디자인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패션 디자인 보호는 패션 디자인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활발하다. 패션 디자인에 대한 보호 제도가 발달될수록 패션 디자인 산업도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의외로 미국에서는 패션 디자인 부분에 대한 법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패션 디자인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모방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등 지식재산법 제도의 실효성 등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용적인 용도를 가진 디자인의 경우 분리되어 별도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면 달리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있다. 패션 디자인의 경우는 그 유행 주기가 너무 빠른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현행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패션 디자인의 경우는 유행 주기가 짧아서 디자인 등록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다.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살펴보자. 상표라 함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사용하는 표장 등을 말하는 데에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 이와 같이 식별력을 가진 표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버버리의 경우는 직물의 패턴 중의 하나인 체크 무늬를 상표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패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히딩크 넥타이이다. 이는 독특한 형상과 문양에서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 응용미술품의 하나로서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물의 보호 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도안이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되기 어려워서 보호받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복지에 있어서 봉황무늬 직물도안 사안이다. 이는 한복지와 분리된 도안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못했다. 즉 일반적인 형상으로서의 패션 디자인과 직물이나 의복의 기능과 구별되는 디자인의 특성을 가지는 디자인인지 여부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패션 디자인의 보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모 회사에서 자신의 가방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는 상품의 형태 등이 달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질 필요는 없고 나아가 상품이 달리 등록되지 않아도 해당 패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즈음해 문화산업의 비중이 더욱 더 증대되고 나아가 최근에 한류 분위기의 도약 발전기를 맞이해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법적인 보호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기초 인프라인 각국의 지식재산법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이 배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법 관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 법률 전문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나아가 세계 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